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4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당을 떠나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다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만 이동환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좀 불협화음이나 이런 걱정도 고양 시민들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한테 좀 이동환 시장이 배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은 대다수가 지금 민주당이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본인이 펼 정책들 펼치고 시의원들과 또 굉장히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의 시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서로 타협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동환 시장님 그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4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는 민심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무슨 시정을 전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좀 대화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선 의원들에게 여쭤보는 질문인데 상임위 어떤 상임위 가고 싶으신지 또 1호 법안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공약에다 특례시 특별법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처음에 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얘기지라고 좀 의아해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침 그 총선 기간에 용인에 가셔서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서 광역시급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권한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똑같은 일치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특별법 강화 법안을 좀 내서 고양 특례시가 고양 특례시의 시민들의 뜻대로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찾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걸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중앙 정치로 좀 시선을 옮겨보면 21대 국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진통이 치열합니다. 당장은 최상병 특검 당정의 입장이 한결 같은데 다시 한번 거부권이 올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얘기하는 악법이라는 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추천을 어떻게 야당에서만 하느냐 하는데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일에 여당이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뽑는 것은 특검으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론에게 공포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검사들도 항상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법이 예전에 항상 국민들의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도입되는 거잖아요. 네.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 최혜병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아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전형적인 검토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 또는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 내겠다고 한 한동훈 특검 등등 각종 특검 이슈 때문에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민생의 목소리를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때를 다시 복귀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에 꼭 필요한 과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이건 좀 같이 하시죠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협조하면 되는지 아니면 야당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은지라는 어젠다를 꺼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지 특검 하나만 가지고 특검 논의 또 몇 명의 국회의원이 하면 되거든요. 협치와 민생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마침 또 9일에 기자회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셨고 또 정치평론가로 또 많은 팬도 있으시고 근데 밖에서 바라보는 또 정치 배지를 달고 이제 의정 활동하시는 게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좀 냉철한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너무 한 목소리만 내는 거 아니냐, 너무 친명이 색깔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해도 친명으로 구분을 안 해주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당대표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후광 아래에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시는데
워낙 지금 대통령실과 사정당국이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뭐 지금 국회 같은 경우 사나흘이 멀다고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죠. 이 사람에 대한 기소, 저 사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마당에서 그런 탄압이 이루어지면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위기에서는 단일한 대우, 단일한 목소리를 대응하는 게 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번엔 좀 시간도 충분히 하고 여러 질문들을 허심탄회하게 받고 깊이 얘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좀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저희들이 나눴던 뭐 최상병 문제라든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특히나 협치에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라도 한 자락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바뀐 지점들을 보여주셨으면 국민들이 야 다음번 기자회견 기대를 좀 할 텐데 글쎄요. 저는 9일 전과 후가 아주 급격하게 달라질 거란 기대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지역민들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신인의 패기로 4년 내내 뛰어다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만 여의도와 고양시를 항상 오고 가면서 지역 발전과 또 여의도의 정치를 제대로 하는 신인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고양갑 김성회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